지금 QLD와 TQQQ로 나스닥 엔진을 들고 계신 분들,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놓치면 수익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요즘 월가에서 양자주가 다시 불붙는 이유, 단순히 테마주 바람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왜 하필 QLD와 TQQQ랑 연결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양자는 AI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AI가 더 커지기 위해 반드시 만나야 하는 파트너로 취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양자 컴퓨팅은 20년짜리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양자주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한 번은 구글이 새로운 양자칩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폭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은 빅테크 리더가 상용화는 멀다고 한마디 던지는 순간 하루 만에 주가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멀리 있어도 시장은 멀리 있는 미래를 오늘 가격에 때려 넣는다는 걸요. 다만 그 과정에서 수없이 지분 희석이 나오고 적자가 이어지고 유상증자가 나오면 테마는 살아도 내 계좌는 죽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2026년 1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정책이 바뀌었고, 엔비디아의 태도가 바뀌었고, 월가의 목표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겹치면 그 섹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첫 번째, 정책입니다. 미국은 양자 기술을 이제 연구과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돈이 짧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양자 프로젝트는 단기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장비가 비싸고 인력이 오래 걸리고 실패가 기본값이라서 1년 단위 지원이면 기업도 연구소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승인 그리고 장기화입니다. 양자 프로그램을 다시 묶어서 연장하고 중장기 예산을 깔아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 확률이 올라가고 로드맵을 앞당길 여지가 생깁니다. 정부가 기술의 죽음의 계곡을 다리로 덮어주면 테마가 아니라 산업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용화 가속입니다. 테스트베드, 검증 환경, 표준화, 공급망, 국방 적용 이런 키워드가 같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 연구주가 아니라 수주산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입니다. 여기서 진짜 센 포인트가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단독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미래, 그건 아직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지금 돈을 거는 지점은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하이브리드입니다. CPU와 GPU가 있는 슈퍼컴퓨터에 QPU를 보조 엔진처럼 붙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건 오늘도 매출이 나오는 AI, 인프라 위에 양자를 붙여서 쓸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무서운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늘 그렇듯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쪽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 칩 회사가 아니라 개발자 생태계를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 CUDA가 GPU 시대를 열었듯 CUDA-Q 같은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양자 하이브리드 시대에 입구가 되면 개발자들은 결국 익숙한 플랫폼에 갇힙니다. 그 순간부터 양자는 단독 섹터가 아니라 엔비디아 생태계의 확장판이 됩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연결됩니다. 양자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시장은 가장 먼저 나스닥의 성장 프리미엄을 다시 평가합니다. 왜냐면 그 길목에 빅테크와 반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자주가 불붙을 때 단순히 IONQ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스닥 전체의 성장 서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온도 변화가 QLD와 TQQQ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같이 흔듭니다. 세 번째, 월가의 리포트입니다. 진짜 돈은 말이 아니라 리포트의 숫자로 들어옵니다. 목표가가 올라가면 개인만 흥분하는 게 아니라 기관의 내부 모델이 바뀝니다. 섹터 프리미엄이 바뀌고 포트폴리오 편입 논리가 바뀝니다. 어떤 곳은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의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어떤 곳은 양자 그 자체보다 곡괭이와 삽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냉각 장비, 특수 소재, 전력 인프라, 공정, 측정 장비, 레이저와 광학 이런 것들이 결국 규모가 커질수록 돈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건 AI 때도 똑같았습니다. AI가 뜰 때 모델 회사보다 더 꾸준히 돈 번 건 반도체와 장비와 전력이었습니다. 양자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식처럼 돌기 시작하면 시장은 테마를 산업으로 다시 가격에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업들이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면 판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가 반도체 제조 쪽을 끌어안는 시도를 했다는 뉴스는 시장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부터는 실험실 감성만으로는 안 되고 생산과 공급망과 납기와 수율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양자에서 가장 큰 벽은 큐비트 숫자만이 아닙니다. 큐비트를 늘리면 오류가 늘고, 오류를 잡으려면 제어가 늘고, 제어가 늘면 배선과 전력과 냉각이 터집니다. 결국 이 싸움은 물리학만이 아니라 공학, 제조, 운영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통합, 자체 생산, 파운드리 접근 같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시장은 대충감으로 사는 구간을 지나 진짜 밸류에이션의 언어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아무 양자주나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부분이 망합니다. 양자주는 아직도 적자가 기본이고 연구비가 기본이고 현금 소모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리스크는 지분 희석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회사는 주식을 새로 찍어낼 유인이 큽니다. 왜냐면 그게 가장 싸게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 몫이 줄어드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미래가치로 평가받는 섹터는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한번 튀면 기술이 좋아도 주가가 먼저 꺾입니다. 마지막은 기대의 속도입니다. 기술은 천천히 가는데 주가는 너무 빨리 가면 그 차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폭락이 나옵니다. 양자주는 이 폭락을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왜 월가는 양자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AI가 커질수록 병목이 생기고 병목을 뚫는 서사는 늘 프리미엄을 먹습니다. 양자는 그 서사의 끝판왕으로 포장되기 가장 쉬운 카드입니다. 그리고 정책과 플랫폼과 리포트가 겹치는 순간 그 포장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QLD와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의 성장 서사에 올라탄 엔진입니다. 성장 서사가 다시 뜨거워질 때 엔진은 더 세게 회전합니다. 반대로 성장 서사가 식을 때 엔진은 더 세게 꺾입니다. 양자주는 그 성장 서사의 온도를 올리는 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주를 단독 섹터로 보지 말고 나스닥 성장 프리미엄의 변곡점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략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코어와 위성입니다. 코어는 QLD와 TQQQ 같은 나스닥 엔진입니다. 위성은 양자 섹터의 옵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실수하는 건 위성을 코어처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의 유상증자, 한 번의 실적 미스, 한 번의 금리 충격에 계좌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째, 코어는 루틴입니다. QLD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레버리지 엔진입니다.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베팅한다면 코어는 흔들리지 않게 싸는 게 맞습니다. 둘째, TQQQ는 터보입니다. 터보는 언제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위험 구간인데 터보를 최대치로 밟으면 수익이 아니라 복구에 시간을 씁니다. 즉 TQQQ는 비중이 아니라 타이밍과 현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셋째, 양자주는 소량 분할입니다. 이건 테마를 먹는 게 아니라 재평가 구간의 파도를 타는 겁니다. 소량으로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면 늘리고 과열이면 줄이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확신은 뭘 보고 만드냐? 체크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진행 속도입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뉴스와 실제 통과와 실제 예산 집행은 다릅니다. 통과가 가까워질수록 테마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실제 파트너십과 도입입니다. 기사 한 줄짜리 협력 말고 개발자들이 쓰는 툴과 고객사가 내는 돈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현금과 희석입니다.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현금 소모가 줄고 있는지, 주식을 또 찍을 가능성이 높은지 이게 주가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넷째, 수주입니다. 국방, 정부, 대기업 POC 같은 단어가 매출로 이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게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도 똑같습니다. 하드웨어 대장, 방식이 다른 경쟁자, 그리고 이미 매출을 만드는 모델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트랩드 아이온 방식, 초전도 방식, 어닐링 방식 각자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종목 올인보다 바구니로 접근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되면 섹터 ETF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섹터 전체를 담으면 한 종목의 유상증자 폭탄이 내 계좌를 바로 찢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숨은 수혜는 보안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강해질수록 기존 암호 체계가 위험하다는 공포가 커집니다. 그 공포는 결국 예산으로 이어지고 예산은 보안 기업과 표준 전환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창과 방패가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 이미 오른 거 아니냐? 또 폭락하는 거 아니냐? 답은 단순합니다.
단기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내 포지션의 크기는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 관찰 가능한 크기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나옵니다. 젠슨 황이 예전에 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야기는 사기냐? 여기서 핵심은 기준의 차이입니다. 완전 무결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오늘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이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월가가 돈을 거는 건 완전 무결을 기다리는 20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가 만드는 중간 상용화 구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QLD와 TQQQ만 들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정답은 투자 성향입니다. 양자주는 변동성 옵션입니다. 옵션은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그만큼 흔들립니다. 코어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위성을 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수익이 크게 나면 그 수익을 코어로 옮겨서 엔진을 키우는 방식이 가장 건강합니다. 테마로 번 돈을 구조로 옮기는 사람만 다음 사이클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자주가 다시 불붙는 이유는 기술 하나가 갑자기 완성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길어지고 플랫폼이 붙고 월가 숫자가 올라가고 기업이 제조를 끌어안고 자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테마를 산업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나스닥 성장 프리미엄의 온도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와 TQQQ 투자자라면 양자주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성장 사이클의 다음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아직도 하이리스크 영역입니다. 그래서 접근은 공격이 아니라 구조로 하셔야 합니다. 코어는 흔들지 않고 위성은 작게, 신호는 냉정하게, 수익은 다시 코어로. 이 흐름만 지키면 유행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유행을 연료로 쓰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